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악재들이 산재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투자 아이디어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세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리 급등의 성장주 매도세까지 챙겨야 될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간밤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금리 급등에 의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6% 하락 출발 이후 테슬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3%에서 5%까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컸습니다.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로는 6.6%고요. 이것은 지난달에 7.9%에서 큰 폭으로 상승, 그리고 처음으로 8%대 CPI를 예상되는 만큼 좀 경계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스 지수는 15% 급등했고 금 가격도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 어제 미국 금리의 급등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미국 금리가 2.78%까지 장중 상회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2.77%까지 상승했는데 현물 시장에서 2.78%까지 상승. 이 상승한 요인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아시아 증시에서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가 중국의 CPI 그리고 PPI 모두 서프라이즈를 보인 게 그 부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현물 시장에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의 발언 중에 올해 말까지 중립금리까지 독촉하길 원한다면 5월 FOMC에서 50pp를 금리 인상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알아봤는데 지금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 업종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느 정도로 섹터들이 좀 빠졌습니까? 네,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성장주 약세 그리고 방어주들은 강세, 그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전 거래일 대비 7bp 이상 급등하는 그런 빠른 금리 상승 속도에 의해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에너지, 통신, IT이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가장 적은 업종은 산업재, 소재, 필수 소비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 그래도 선방을 했던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업종들도 1%대 하락을 하면서 전주 상승세를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하락, 한편 다우 운송지수는 0.4%, 다우 항공 섹터 지수는 2.7%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승세의 요인은 델타, 사우스웨스트 이런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결과입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가가 4%대 하락을 보이면서 수혜, 연료와 연관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제가 짚어봤었던 게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상품 시장 동향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금 가격은 상승을 했고 빅스 지수는 15% 급등, 그리고 유가는 4%대 하락,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0년물 금리는 어제 전 거래일 대비 7bp 상승, 그리고 2년물 금리는 2bp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이벤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CPI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들이 좀 중요한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실물 지표가 중요할 텐데 목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물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래도 시장은 그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뒷받침할 주요 지표로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어닝 시즌이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세부적으로 수요일 날 JP 모건 블랙록이 실적을 발표 그리고 목요일에는 TSMC,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렇게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장은 글로벌의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휴장입니다. 굿프라이데이로 휴장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와 실적 시즌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휴장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하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좀 시장이 힘을 내서 반등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의 CPI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주 초반에 한국 증시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모두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다른 FOMC 의사록과 더불어서 매파적인 그런 부담으로 통화정책 부담으로 약세 흐름을 이미 선반영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정책 부담보다는 이번 주 주중에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재가 이렇게 발생하면 주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만약에 발표되는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다면 시장의 그 포커스는 좀 이렇게 기업 실적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그 소식들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시장에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세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